아니 국민이 지금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법원 너네들이 뭐라고 어디다가 감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50%의 국민들은 인권이 더 없는 거예요. 그냥 개돼지인 겁니다. 개돼지. 그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그러면 윤석열하고 조이대만 인권이 있습니까? 이제 정확히 아십시오. 본인들의 권한도 본인들이 노력해서 잘나가지고 받은 거 아닙니다. 국민이 그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요. 정말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 법적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너 잘 걸린 거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내란을 진압하고자 하는 국민들 보고 당신들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제1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를 자격을 없애버린다? 그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저지른 조희대 대법관과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보수 출신으로 이번에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이것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입니다. 왜냐? 이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장희매 변호사님. 네.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대법원인데 대법원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기고 저렇게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이건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해명 내용을 좀 들어보십시오. 원래 기록 안 봐도 된다. 많은 시민들이요. 대법원까지 재판하면서 대법원은요. 본인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에 한 얘기 있습니다. 선출직들은 국회의원들은 사형 같은 거 선고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오만한 겁니까? 그게 누가 준 권력입니까? 국민들이 주권자가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위에 군림하면서 절차도 제도도 허물어버린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소거하면 이 절차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록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생명권도 재판에 결부돼 있어요. 내 인생이, 내 재산이, 내 모든 운신의 폭이 돼 있는데 대법관이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원래 기록 안 본다. 실무에서 그런다고 하죠. 1, 2심 판결 보고 재판연구관이 올린 보고서를 보고 판단한다.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숫자는 늘리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원래 그래도 되니까 기록 안 봐도 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안 봐도 되는구나. 어떻게 그렇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건은 1심과 2심이 확연하게 사실관계 인정부터 법리 판단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달랐는데요. 그리고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회부했습니까? 거기도 법원조직법과 내규가 있어요.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이런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사법부가 정말 이 대선의 한복판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어요. 이 사법부 불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직 법관들이 특히나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에 대해서 이의하거나 공식적으로 실명을 본인을 밝히고 문제 제기하는 것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근데 판사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어한다는 거죠. 걱정되고 근심 어린다는 겁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편으로 송달하겠다고 해요. 아니요. 실무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편 송달 한두 차례 해보고 안 받으면 그때 집행관 송달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런 무리수를 둡니까? 헌법 116조에는요. 모든 입후보자는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헌법을
무력화시킵니까? 왜 위헌적인 행태를 사법부가, 대법원이, 그리고 고등법원이 하고 있습니까? 이거 국민들 비토가 단순히 비토인가요? 아마 이 정도까지는 예측 못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확히 아십시오. 본인들의 권한도 본인들이 노력해서 잘나가지고 받은 거 아닙니다. 국민이 그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요, 정말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걸 직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만합니까? 근데 신영기 대표님.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대법원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대법원은 이제 완전 무결하고 예. 삼권 분립의 한 축이니까 신성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건데 저는 그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게 검찰이 기소해서 대법원이 판단하면 그러면은 무조건 옳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인혁당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때도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사법살인을 저질렀고 실제 집행까지 됐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정치적 생명을 놓고 보면 인혁당 사건의 재판인 겁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대법원이 지금 속전속결로 절차 위반과 내용 위반을 가지고 재판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불리하니까 지금 니들 대법원 공격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리한 재판일 수도 있고 유리한 재판일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유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나올 수도 있고 100만 원 벌금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왜 사법부가 정치 기소에 편승해서 왜 정치 재판을 지금 시기에 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느냐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관이 선거에 개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다 위반이 돼가지고요. 특히나 우리 헌법 65조 법관도 탄핵 대상입니다. 그래서 탄핵 대상이라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사람을 또 비판을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내란을 진압하고자 하는 국민들 보고 당신들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프레임은요. 시험 권력이라고 하는 고시들, 고시 카르텔, 윤석열, 선출 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 응원봉, 이재명 후보, 응원봉 대 고시의 대결인 거예요. 선출 권력 대 시험 권력의 대결인 겁니다. 지금은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 대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의 일대 결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한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관 물러나라면서 법관회의 소집했다고 지금 하거든요. 저는 판사들이 지금 응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요, 헌법이 부여했는데요. 그건 국민들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법관 스스로, 법원 구성원 공무원들이 스스로 세워나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탄핵 가지고 탄핵병이다 이 난리치지 마시고요. 조희대 대법원이 저지른 불법과 위법에 대해서 판사들 스스로 양심의 손을 얹고 지금은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전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요즘에 불법원장이라고 부르는데 조희대 불법원장이 저는 어마어마한 저는 잘못을 저질렀고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고 어마어마한 의도를 가지고 재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저는 반드시 물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재준 관장님. 네. 대법원에서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6만 쪽이 넘는 걸 다 볼 수 있냐. 네. 그러니까 뭐 다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랬다가 정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뭐 보기는 봤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이렇게 봤을 거니까 네. 그 로그인한 그것을 공개해라. 네. 지금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네. 접속 기록 공개하라는 청원이 서명운동에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참여했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뭐 꼭 그걸로 봐야 되는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종이문서로 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더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행정상에 기본적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로그 기록이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로그 기록을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문제가 두 변호사이시니까 두 분께서 그런 저는 이제 변호사가 아니니까 좀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이제 대선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선이 없고 정작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의 개입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거는 사실상의 구도로 국민이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와 조희대 사법부 대법원만 보이는 거죠. 이 구도 자체가 이 대선의 개입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보 또는 선대위원장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럴 정도로 대선에 대해서는 이건 개입의 정도를 넘어서는 훨씬 도가 지나친 행동이다라고 국민들은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현직 판사들이 글을 올린 거 몇 개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 그러니까 자기 이름들 걸고 법원 인트라넷 그 내부망에 올리는 거예요. 그 법원 내부 통신망은 법원에 가지고 코트넷이라고 그러는데요. 제목이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야, 판사가 현직 판사가 그러면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었느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서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 정신이 제대로 똑바로 박힌 판사지요. 조이대 때문에 말이 다 꼬이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판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국민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참 이 뭐랄까요, 법원의 지금 구성원들을 생각하면 제가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 돌아가신 부친께서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고 예. 이 법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저는 잘 알거든요. 주말도 없이 기록을 싸들고 집에 와서 보던 그 아버지,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좀 먹먹합니다. 근데 그 평온하게 자기 일에 매진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자기 실명 걸고 정치적 비판 받을 걸 뻔히 예상되는데 저런 행동까지 왜 하게 만듭니까? 전 의대생들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왜 의대생들이 실습하고 환자들 꼬매고 환자들 치료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냥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시민들인데 왜 그분들이 저렇게 분노해서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분을 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를, 이 법관들, 일상에 살 수 없도록 방해하고 만든 세력이 누굽니까? 조이대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6개월 동안 거의 수면제 없이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거든요. 헬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광주에 계신 5.18 희생자 유가족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일상을 다 빼앗기고 일상을 찬탈하는 세력들이 내란 세력이고, 행정부에서 내란을 일으키고, 군에서 일으키고, 검찰에서 일으키고, 국가기관 다 망가뜨려 놓고, 방통위에서 그 난리를 치고, 법원까지. 저는요, 오염물질을 뿌려도 우리가 그 수원에다가는 오염물질 뿌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바다에다가 뿌리는 것도 문제지만 바다야 뭐 어떻게 정화된다고 치고, 이 수원에다가 독극물 푸는 놈은 진짜 때려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법부가 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오염시킨다. 정의의 저울. 인혁당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서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법부가 그 법복을 입혀놨더니 법복을 입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쳤다? 지기현, 조이대, 뭐 더 나열해볼까요? 이 사법부의 구성원들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일상을 빼앗긴 국민들의 울분이, 저도 지금 막 얘기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인데, 정말 어디까지 이 법관들의 일상까지도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저는 조이대의 저 행위요, 끝까지 용서할 수 없고 끝까지 저건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이 살아있고 우리나라의 정의가 살아있고 상권 분립이 작동한다라는 것을 조이대 케이스로 저는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기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침묵하거나 분노를 느끼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안해동해가지고 사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역화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오늘 한국일보 사설만 봐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양비론식으로. 저는 그 자들까지도 절대 국민들의 이 분노로부터 전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건 정의의 분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법 쿠데타임이 분명해졌는데 청문회는 당연한 거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조희대 청문회 개최는 당연히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조희대 사법 쿠데타 내란 특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적 대선 개입에 대한 탄핵, 청문회, 특검까지 물샐 틈 없이 틀어막겠습니다. 국민 참정권을 지키겠습니다. 헌법 수호.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또 2부에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죠. 정성호 의원 만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는지 여쭤볼 텐데,
장인면 변호사님. 네. 청문회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죠. 이거 정말 다 밝혀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너무 예외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5일이 첫 기일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날 출석을 안 하면 다음 기일을 넉넉하게 2, 3주 뒤에 잡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다음 날 잡으면 어떡해요? 그럼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원래 다음 날 잡는 건 없어요. 재판부가 딱 요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재판부 찾아보면 수금이 재판일인데 목요일 날 특별기일로 이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외를 상정하더라도 재상고심의 결론이 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상고심 넘어갔을 때 대선 이후라고 하더라도 결론을 낼 것 같아요. 대통령직으로 선출됐다는 거에 대한 무게감이 이 지금의 대법원에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국가공무원법상 면직이 됩니다.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권자의 이 민의를 그대로 받든다면 10명에 대한 대법관 탄핵이 불가피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탄핵도 지금 고민하는 카드로 거론이 되는데 적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적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시점이 아마 6월 3일 저 개인적으로는 이후가 될 것 같고 그래도 준비는 지금 해놔야 되죠. 뭐 신장식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지금 것처럼. 속보가 나왔네요. 예. 기일 변경을 해준 걸로 지금 나오네요. 줬어요? 18일로 지금 일단 청문회 속보가 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발버둥을 치는데 며칠로? 지금 6월 18일이라는 속보가 뜨는데 일보라서 좀 확인은 더 해봐야 6월 18일 6월 대선 후에 18일로는 뜨는데 예. 확인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마 그 판사들의 그 성명이 그렇죠. 저는 굉장히 영향이 그런 컸다고 봅니다. 그게 컸겠죠. 내부 반발을 이거는 지금 조희대 원장이 버티질 못하거든요. 못 버티죠. 사법 파동이 예상이 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한시름 놓는 거네요. 일단 연기가 돼서 이제는 그렇게 불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요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죠. 고법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아니 이것 때문에 말이 안 된 거죠. 아니 어떻게 대선 후보 결정이 났는데 그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버리려고 달라들면 그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연기하니까 일단은 선거 끝나고 나서나 지금 할 텐데 그럼 헌법 84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일단은 84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불소추 특권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 제외하고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데 이 소추의 의미가 소의 추진이거든요. 그러면 소의 구성 요건인 기소부터 공소 유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불소추 특권에는 내란이나 외환만 저지르지 않으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게 세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좁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 기소만 안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재판은 그냥 하는 거야라고 우길 때 이걸 어떻게 막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정부가 바뀌면은 국회 입법 150석으로도 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 공판 진행을 정지시키는 규정에다가 현직 대통령 당선을 넣으면 이거는 재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하자면 아예 공직선거법의 이 허위사실 공표 조항 내지는 후보자 비방죄라는 것도 원래 폐지론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적제 고용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직선거법의 형벌 조항까지 손을 본다면은 이제는 뭐 문제가 요 사안으로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니 국민이 지금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법원 너네들이 뭐라고 어디다 감히 국민의 선택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이 조희대 정신 나간 놈이죠. 이거 고법은 이렇게 됐으니까 고법은 탄핵을 안 하더라도 조희대는 청문회 해야 됩니다. 조희대는 끝까지 책임 물어야 됩니다. 책임 물어야 됩니다. 끝까지 물어야 됩니다. 청문회 해가지고 너 누구 전화 받았어? 핸드폰 바꿨을까요? 아니 이제 바꾸기 전에 지금 수사가 들어가면 더 좋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권남용 수사해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고발이 들어간 걸로 알기 때문에 오늘 또 공수처가 다른 쪽에 또 압수수색을 열심히 하던데 전 대법원에 대해서도 이 정도 사안이면 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희대 이자가 지금 청문회 나와라 너 탄핵한다 막 이런 지가 지금 쫄려가지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런다고 자지친이 저지른 죄 절대 덮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왜? 아니 이사하다가 소파 밑에 숨어있는 10원짜리 찾았는데 이거 내가 뭐 못 본 셈 치고 버려? 안 되지요. 너 잘 걸린 거야. 그런 짓으로 지금까지 대법원장을 해왔다고? 절대 국민 용납 못하죠.